다섯 번째 기사죠. 중국 얘기인데 중국 정치 얘기고 이제 전회 사중전회 2대1 기사고요. 중공산당 사중전회 28일 개막. 예, 그러니까 이번 달 28일 개막인 것 같아요. 시진핑 후계자 등장설에 주목.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헌법을 바꿔서 종신 집권을 장기화 시켰는데 갑자기 후계자를 등장시킨다고요? 예, 그거는 글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아직 한창 독재를 해도 되는 시기죠. 예. 10월 28일, 31일 베이징에서 사중전이 열려. 예, 전에는 가끔가다 하이난에서 열기도 하는데 그건 양회인가? 예,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 통치체계 현대화 논의 등 너넨 특별한 게 이게 아니란다 진짜. 국가 통치체계가 아니라 홍콩 문제랑 미중무역 분쟁이야 진짜. 그게 가장 큰 현안이지. 신임 상무위원회 천민얼 당석이 후춘화 부총리 거론. 와 후춘화 금방 올라오네요 진짜.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가 다음 주에 열린다. 미중무역 갈등과 홍콩시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아 후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예, 추측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언제 승계의 절차를 밟아요. 지금 미중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홍콩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데 시진핑이 내려오고 후계자를 설정할 그런 시그널을 던져주냐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홍콩에서 더 날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큰 이벤트 그러니까 큰 변화 이벤트에 대해서는 아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미중무역 분쟁과 이거에 대해서 그 홍콩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이 원론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전부터 이제 워낙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제 생각해온 뭐 신도시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중무역 분쟁과 이제 홍콩 문제, 홍콩 시위 그리고 환경 문제 이렇게 세 개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요 타겟으로, 그러니까 주요 토픽으로.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사중전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정치국회에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제는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을 거쳐 사중전회 때 심의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사중전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에 맞춰 공보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 것이 중국 공산당 전체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바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가을에 열렸어야 했다. 사중전회 개최가 1년이 넘게 연기된 데는 무중무역 분쟁 등 복잡한 현안이 많았던 영향도 크지만 후계 구도에 대한 고심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진핑 얼마나 했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일단 7상팔하가 있으니까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10년을 알고 있는데 예, 벌써 후계 구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헌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종신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물론 시진핑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중전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중간에 열리는 회의로 과거에도 중대한 인사 변동이 있곤 했다. 95년 14기 사중전회 때는 우방궈 상하이 당사이가 중앙 서기처로 들어오며 부총리 승진을 준비했고 지난 2000년 15기 사중전회에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됐다. 2004년 제16기 사중전회 때는 후진타오 주석이 마침내 장쩌민 전 주석으로부터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물려받았다. 네, 그러니까 군사권 내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때. 홍콩의 중국 정치 전문가 순 자예는 전날 홍콩 명보의 기관 글에서 이번 사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뒤를 이을 후보자 2명이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차세대 인물 2명을 발탁한다는 시나리오다. 새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될 두 사람으로는 시진핑의 측근인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후춘화 국무원 법부총리가 뽑히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당 대회 때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하느냐로 관심을 받았던 차세대 지도자다. 한편 홍콩 사태 장기화에 따른 캐리람 행정장관 경질 일설이 윤곽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전날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람 장관을 교체해 권한대행을 새로운 장관직에 안기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권한대행 후보로는 홍콩의 총리급인 정무사장을 지낸 헨리 탕, 홍콩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을 이끄는 노먼찬 국장 등이 거론된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사중전회와 이제 그에 관련돼서 홍콩에 대해서도 캐리람 장관까지 이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약간 좀 주목적으로 본 거는 후계 구도, 후계자 등장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중전회가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미뤄진 거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홍콩 사태, 홍콩 시위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와 관련해서 현안을 논의할 테니까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후계자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산당 사중전회 28일 개막 시진핑 후계자 등장 썰에 주목.